이제 겁재를 보겠습니다. 성격입니다. 겁재란 나와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다른 것으로 내가 갑이면 을을, 내가 정이면 병을 말한다. 같은 오행이므로 성격, 십신관계, 대운의 적용 등 모든 면에서 비견과 비슷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죠? 다만 사주 구성에 따라 특히 합충면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성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합충면에서 많이 달라지겠죠? 내가 갑목일 때 비견인 갑목은 기토와 같이 합을 하지만 겁재는 을목인데 을목은 을기충을 하게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나오네요. 가령 내가 을목인데 기토를 재로 쓰는 경우 갑목 겁재는 기토와 합을 하게 되며 반대로 내가 갑목인 경우 겁재인 을목은 기토와 충을 하게 된다. 갑과 을이 합충을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장점 단점은 그때그때 틀려집니다만은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알고 일단 사주 원국 상태에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숙지를 시킬 필요가 있죠. 겁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점이든 단점이든 비견보다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게 표출되는 독특한 성향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겁재는 나하고 음양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갑목에서 갑목인 입장에서 을목을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을목인 입장에서 갑목을 보는 것, 이런 걸 볼 때 보호 본능이 강하게, 왜냐하면 겁재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재를 겁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내 입장에서 볼 땐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는 겁재가 크게 도움이 되지만 내가 만약에 비견 겁재가 왕에서 왕할 때는 이 겁재는 굉장히 무서운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죠. 비견은 사람을 사귀거나 일을 할 때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만 용납하려는 고지식함이 두드러지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갑목으로 태어났을 때 다른 비견이 갑목들이 쭉 있다 그러면 고집이 굉장히 세 보여요. 이 고지식함. 그러나 겁재, 즉 을목이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양성이 찾아오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겁재는 음양의 다채로움과 위에서 언급한 이중성으로 인해 비견보다는 비교적 융통성 있는 대인관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부드러운 성격의 의리가 강하고 활동적이며 자존심과 명예욕이 있어 추진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겁재라는 단어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 겁재가 하나 더 있으면 힘이 되죠. 다만 많지만 않다면 그때 나타나는 성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겁재가 있을 때하고 비견만 있을 때하고 다르니까요. 이와 같은 차이는 원국에 비견이 있는가 겁재가 있는가에 따라 음양이라는 개념에서 오는 성격의 차이일 뿐 겁재라는 이름에 선입견을 품을 일은 아니다. 나의 재관을 탐하는 십신으로는 사실상 비겁을 구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비겁으로 인해 내가 왕한 경우는 겁재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약한 상태라면 역으로 겁재이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비겁이 왕해가지고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겁재인 갑목운이 또 온다 그러면 나의 재인 기토를 합을 해가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약하고 재가 왕한데 재를 감당할 수가 없을 때 겁재가 와가지고 같이 녹토를 해주면 어깨동무에서 밭을 같이 일궈주는 그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예요. 십친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양의 차이에서 오는 해석이 원국의 구조와 대운으로 인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오행이 같으므로 근본적으로는 비견의 경우와 같이 보는 예가 많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갑목으로 태어나는 옆에 을목이 있으면 형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여동생이라든지 누나라든지 등등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같은 갑목이면 또 형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남자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오빠 같은 누나가 있을 수 있고 언니가 있을 수 있고 이 같은 남자 형 같은 누나 또는 남동생 같은 여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죠. 직업을 보겠습니다. 내가 약한 경우 겁재는 천군만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비겁이 왕한 경우 동업이나 투기, 도박 등은 비견보다 더욱 불가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약한 경우는 겁재는 천군만마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약한 경우에 겁재가 들어오면서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친구든 누구든 도움으로 나를 취직을 시켜줄 수도 있고 사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비겁이 왕한 경우인데 동업을 한다거나 투기, 사행적인 거, 도박을 한다 그러면 더더욱 안 된다 그러겠죠. 왜? 비겁이 왕하면 죄를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주 원국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대운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비겁으로 인해 내가 왕한가 약한가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은 비견의 경우를 참고한다. 다만 원국의 비견이 왕한데 또 겁재의 운이 도래한다면 겁재는 나의 재관과 합 또는 충을 하므로 원국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남자인 경우는
경우는 여자인 남자인 경우는 비견겁지가 와서 나의 제인 나의 여자와 합충을 할 수도 있지만 여자인 경우는 같은 관이 왔을 경우 내가 기토로 태어났는데 간목이 나의 남편인데 을목이 또 온다면 또 역시 나를 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게 이제 비견과 겁재였습니다. 다음엔 식신과 상관으로 넘어갑니다.